아니야, 아까 연결되는 거 봤어.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요 집합을 표현하는 거에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다 표시를 해준다 이거야. 그리고 집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중괄호로 나타냅니다. 자, 요 집합이 뭐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인데 1부터 10까지다 라고 하면 요 안에 1부터 10까지를 다 적어주는 거. 그게 이제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를 다 써주는 거. 간단하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조건 제시. 그러니까 원소가 너무 많으면 다 써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건 제시를 해주는데, 자, 요런 식으로 씁니다. 중괄호 안에. 자, X라고 썼어. 그럼 X가 어떤 녀석인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붙냐? 여기 바가 붙습니다. 바가 붙고 그 뒤에 조건이 나오는 거야. X는 자연수. 이렇게. 자, 그럼 뭐야? 요 집합 안에 있는 X라는 녀석이 원소인데 그 녀석은 뭐다? 아, 자연수다 라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보통 요렇게 많이 줘요. 원소를 다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조건으로 우리한테 주는 경우가 이제 많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밑에 보면 세 번째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 자체를 처음 들어보나 혹시?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이거 초등에서도 하지 않나? 집합 이렇게 나타낼 때 전체 집합을 이렇게 박스로 나타내면 그 안에 이렇게 집합 A랑 집합 B랑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여기에 원소를 해당하는 데에다가 맞춰서 써주면 되죠. 그쵸?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왜 벤 다이어그램이면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리고 이름은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인 거지.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이다 요 얘기예요. 진짜야. 안 믿네. 아야, 저기 밑에 써있네. 뭐라고 돼 있어? 벤 다이어그램에서 벤은 이 그림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영국의 농리. 맞잖아. 벤이 사람이라니까. 써있어요? 거기 밑에, 제일 밑에. 아니, 오른쪽, 거기 왼쪽 왼쪽 밑에 써있잖아. 거기도 벤이란 사람이 만든 거야. 벤 다이어가. 아, 이거 밑에 써있잖아. 뭐라 돼 있어? 읽어봐. 뭐라 돼 있어? 벤 다이어그램에서 벤은 그림을 처음으로 세우는 거고, 물리학자고, 연구를 세고, 벤 다이어그램은, 다이어그램은 그림표를 표현하는 거다. 네, 그래요. 다이어그램이 한 단어고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이다 이거야. 다이어그램이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방금 써있어. 뭐라고 돼 있어? 그림으로 만든 표를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다이어그램. 됐죠? 됐죠? 네, 그거 얘기입니다. 여기도 써있네. 개념서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자, 원소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해가지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있는데, 자,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가 유한계, 원소가 유한계인 거를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계인 걸 합니다. 그냥 원소가 무한계.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유리수와 무리수의 개수? 이야기 한 적 없어? 유리수와 무리수의 개수? 다 무한이야. 얘기한 적 없나 보구나. 유리수, 자, 그럼 내가 범위를 정해줄게. 0에서 1 사이에 유리수가 많게요? 무리수가 많게요? 유리수랑 무리수가 합쳐서 실수잖아. 무리수요. 그치? 유리수가 많게요? 무리수가 많게요? 무리수요. 왜? 무리수가 만들 수 있는 가치 있어서 많이. 왜? 더 많지? 유리수가 더 많죠.
당연히 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아닌가? 생각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당연히가 어딨어? 유리수도 많지 않나? 왜? 아니 그니까 유리수는 분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응. 근데 무리수는 분수를 안 나타내야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무수히 많잖아. 어차피 똑같이 무한계라니까? 이것도 무한계고 이것도 무한계인데. 잖아요. 그러니까 왜? 왜가 있어야지. 자, 여러분들 집합 명제 할 때는 왜라는 근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서. 앨리스 댓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아 먼저 일단 무리수는 왜냐면은 무한이잖아요. 그 뭐지? 둘 다 무한이야. 근데 무한에다가 무한이다. 무한에다 무한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무한 곱하기 무한? 왜 곱해? 나누면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야? 걔는 근데 무한이 다르니까 나누면 1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이 왜 다르냐니까. 무리수 무한이 작으니까. 아니 크지 않아. 아 무리수 무한이 더 많으니까. 그니까 크다나 많다나인데 아니? 그럼 저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왜 얘가 더 많아 그러면? 앨리스 댓글. 자, 내가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이제 무한의 종류가 있어요. 무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가산 무한이라고 하는 거랑 무한무한. 비가산 무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한자어라서 그런데 가산이라는 게 뭐냐면 산수 할 때 산이 있지. 셀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무한이긴 한데 셀 수 있는 무한이다 이 소리야. 이게 뭔 말이냐면 조금만 이제 쉽게 표현을 해보면 바다 안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게? 무한히 많죠. 근데 세려고 들면 셀 수는 있어 없어? 셀 수는 있죠. 셀 수는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무한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게 가산 무한이야. 그럼 반대로 바다에서 물고기는 그렇다 쳐. 그럼 바다에서 물을 세라. 그냥 바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요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제 바다를 이제 바닷물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생명체 막 요렇게를 합쳐서 생각을 한다 치면 이 바다 안에 생명체 무한계긴 해요. 근데 셀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어때? 셀 수가 없잖아. 뭐 물 분자를 세자? 뭐 그렇게 하면 또 가산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그럼 바꿔보면 우주라고 좀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우주 안에 우주 공간이 있을 거고 우주 공간 안에 이제 별들, 뭐 행성, 뭐 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얼마나 많아? 안드로메다만 해도 다 셀 수 없죠. 근데 셀라면 셀 수는 있죠. 그치? 그게 가산 무한이에요. 그럼 우주 공간은 셀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잖아. 그치? 셀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셀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존재는 하죠. 공간이라는 거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존재하는 거고 그걸 합쳐서 이게 우주라는 건 실제 공간이고 이 공간과 이 별들이 합쳐서 같이 존재하는 세계인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건 카운터블, 한마디로 셀 수 있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단위는 셀 수 없는 단위고 하지만 같이 존재는 하고 이거를 실수 안에서 비교를 해보면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거고 얘가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가 이제 셀 수가 없으니까. 이해돼요? 유리수는 셀 수 있지. 4분의 1, 8분의 1, 100분의 1 세면 되잖아. 근데 막 1억분의 1, 1000억분의 1, 1000억에 1000억 제곱분의 1 어쨌든 셀라면 셀 수는 있잖아. 엄두가 안 날 뿐이지. 그게 가산무한이라고. 그럼 자연수도 살 수 있어요? 자연수도 셀 수 있죠. 그럼 그거는 가산무한이. 그것도 가산무한이죠.
그러면 무한을 무한도 쓸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어떤 무한이냐에 따라 다르지. 지금 내가 그 종류 나눠줬잖아. 이 무한은 못 센다고. 자, 요 개념이야. 그러니까 실수가 요 안에 무한계로 빽빽하게, 유리수가 빽빽하게 존재하는데, 유리수만 존재하면 뭐야? 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되겠지. 계속 중간중간 비어있을 테니까. 그 비어있는 걸 다 채우는 게 뭐야? 무리수가 그 비어있는 걸 다 채운다고. 그래서 실선이 되는 거야. 그럼 숫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리수가 많다고 해봤자 무리수가 그걸 덮고도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한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해. 가산과 비가산을 비교를 한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한데 비가산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스케일이. 그렇잖아. 우주 공간 안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봤자 그 공간을 넘어설 순 없잖아. 맞죠?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돼? 우주에 셀 수 없다고요? 우주를 어떻게 세? 우주 한 개, 우주 두 개. 그래서 요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산과 비가산이 있기 때문에 요런 얘기예요. 유한 집합은 뭐야? 아예 개수가 유한계인 거. 자연수의 집합도 원래는 무한 집합인데 그걸 범위를 예를 들어 정해줬어. 1부터 10까지. 그럼 뭐가 돼? 유한이 되는 거고, 범위를 안 정해줬으면 자연수 집합하면 무한 집합이죠. 그치? 근데 그 무한 집합 안에서도 요렇게 스케일이 또 나뉘긴 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처음 추가로 알고 있으면 되고, 무리수가 압도적으로 스케일이 크다라는 거 정도. 네, 알고 계시면, 요거는 그냥 덤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내가 록산쌤한테 하나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원 면접 볼 때 이제 질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대. 0과 1 사이에서 임의의 숫자를 하나 픽 해서 골랐을 때 이게 유리수일 확률이 얼마일까? 방금 같은 얘기예요. 0에서 1이라는 그 구간 안에서 숫자를 그냥 임의로 하나 탁 찍었어. 근데 그게 유리수일 확률이 얼마일까? 뭔지 알겠다. 얼마일까요? 뭔지 알겠다. 뭐지? 뭔지 알겠다. 얼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실수 마이너스 무리분의 1, 무리수분의 1. 실수 마이너스 무리수분의 1 맞는데? 무리수를 왜 빼지? 무리수가 남잖아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그냥 0에서 1 사이에서 숫자를 하나 고른다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중에 유리수가 뽑힐 확률. 방금 얘기했던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봐. 얼마일까? 0이죠. 왜냐면 0에서 1에서 스케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이런 얘기야. 그 우주 공간 그 넓은 데에서 아무 지점이나 하나, 좌표 하나 딱 입력했는데 거기에 별이 있을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아. 있을 수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스케일이 뭐야? 무리수가 커버리니까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봐야지. 그치? 네, 0입니다. 0. 아무거나 픽을 탁 했을 때 그 무한 개의 점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탁 캐치했을 때 유리수가 나올 확률은 0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가 바다에 갔어. 바다에 가서 그냥 물을 한번 탁 집었는데 여기 물고기가 있는 거야. 가능성이 없진 않아. 왜냐면 바다는 이것보다도 조금은 스케일이 작긴 하니까. 이것보다 작게. 지금 이 공간에서 너가 탁 했는데 벌레가 잡힐 확률.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이지.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유리수가 뽑힐 확률이 0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집합 명제 두 개는 다 논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의 근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얘가 이러하고 얘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그 결론까지 내는 거, 그거 공부하는 데니까 잘 아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원소가 유한 개니까 이거 이제 개수를 셀 수 있다 이거잖아. 이거의 개수를 세자 요 얘기인데, 자, 뭐 원소가 1, 2, 3, 4,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걔는? 원소의 숫자는 4개인 거지. 4개인 거지. 자, 그리고 요걸 유한집합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라는 애가 있어.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게 뭐냐면 원소가 없다라는 소리야. 원소가 없다. 그래서 공집합, 비어있다고, 집합이. 그래서 근데 요 공집합이 중요해요. 원소의 개수는 없는데 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숫자로 치면 0과 같은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개념 얘기들 먼저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27쪽입니다. 127쪽이고, 자, 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집합이라는 애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집합 다니는 얘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부분집합인데, 자, 어떤 거랑 비슷한 개념이냐라고 생각하면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야. 약수. 예를 들어 10, 이거 같다는 아니니까 12의 약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1과 2와 3, 4, 6, 12 이렇게 가능하죠.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전체 집합인 거야. 전체 원소인 거야. 12의 약수의 집합의 전체 원소인 건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내가 원소를 1과 2와 4만 골랐어. 그럼 이거 4의 약수죠. 근데 4의 약수는 12의 약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죠. 그 관계를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관계를 부분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만약에 1과 2와 5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어.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공약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부분집합이라고 보면 돼.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 약수의 개수와 동일하네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 그게 누구야? 얘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해가지고 하나씩 들어있는 것도 개수 세야 될 거고, 2개씩 들어있는 거, 3개씩 들어있는 거 다 세주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랑 같아? 약수의 개수 세주는 거랑 같아. 근데 거기에 뭐 해야 돼?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뭐? 아무것도 없는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까지 하나 더 잘 카운팅 해주셔야 된다. 너 어떻게 카운팅하라고요? 이거의 약수에 해당하는 부분집합이면, 이거의 부분집합이면 이거의 약수의 개수가 부분집합 수일 거 아니야. 이거의 약수. 12의 약수가 이 집합이면 네. 이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약수의 개수가 될 거 아니냐고. 숫자 개수는 6개 이상. 아니지. 약수 개수 6개가 아니라고요? 뭔 말하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되는데 저 약수로 가능한 모든 조합. 무슨 조합이 가능해요? 모든 조합 어떻게 세지? 잠깐, 조합 어떻게 센다고 알려줘야 될까? 팩토리얼을 돌리기도 애매하지. 그래서 이거 약수의 개수 그냥 다 세주면 되는데, 세는 거 일단 조금만 이따가 설명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고? 일단 공집합 개수까지 하나 더 들어가 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셀 때. 이것만 가지고 세면 얘가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얘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부분집합 개수를 세주게 된다라서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지만 또 뭐도 부분집합이겠어? 본인 자신도 부분집합이죠. 그죠? 근데 본인 자신은 어차피 그 개수 세줄 때 포함이 될 거고 포함 안 되는 애는 얘라서 얘만 따로 추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부분집합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네는 부분집합이 아니야? 얘네는 아니야. 왜냐면 다른 경우가 생기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한 집합 안에 다른 집합이 하나 들어있는 느낌이 부분집합이야. 이런 관계 우리 아는 거 뭐 있어?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 들어가고 직사각형에서 마름모랑 평행사변형 안에서 마름모랑 직사각형이 나뉘고 그 안에 정사각형 있죠. 그리고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벤 다이어그램 느낌으로 그 도형 사각형을 한번 해보면 임의의 사각형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을 거고요. 그거 안에 사다리꼴이 들어가지. 그치? 그리고 요 사다리꼴 안에 또 뭐가 들어가? 평행사변형이 들어가지. 그치? 여기 평행사변형이 들어가. 근데 이 평행사변형 안에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나뉘죠. 요렇게 나뉘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얘가 뭐야? 정사각형 되는 거고. 요런 관계가 부분집합이에요. 얘는 아니고. 근데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정사각형은 또 직사각형의 부분집합. 정사각형은 또 마름모에도 부분집합. 이게 가능하지. 하지만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서로 부분집합 관계냐? 그건 아니고. 하지만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이 부분집합이냐? 그건 맞는 얘기고. 마치 이렇게 포함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게 부분집합 관계다. 요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같은 거.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다 똑같은 거 있지. 완벽히 동일한 거를 같은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과 사각형은 같은 집합이냐라고 하면 이건 맞아 틀려? 아닌 거지. 부분집합이지 같은 집합인 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진분수 배웠던 것처럼 그 다음에 128쪽 보시면 진분수 했던 것처럼 진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생겨.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다라고 하면 뭔 소리냐면 완벽히 동일한 진분수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진분수 할 때도 뭐야? 가분수 넘어가는 거 말고 4분의 1, 2, 3까지가 진분수지. 그치? 1보다 작은 거, 분모가 더 큰 거. 그거 진분수라고 하는 것처럼 진부분집합도 완벽히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뭐 용어가 막 그렇게 낯설거나 하진 않죠. 좀 돌아가면서 나오는 느낌이라서.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다? 2의 n제곱으로 나온다. 왜 2의 n제곱이야? 이거야.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경우의 수가 그렇게 나오잖아. 맞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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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잖아. 이지선다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러면 다 없는 선택지가 뭐야? 그게 공집합이지. 그래서 2의 n제곱 해서 세주면 요 안에 일단 공집합도 카운팅이 되긴 해. 그리고 진부분집합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있는 거, 본인 자신은 빼야 되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 카운팅 빼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진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예 식으로. 이해하겠나? 근데 1, 2, 4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얘는 있고 얘도 있고 얘 없고 있고 없고 없고.
그 모든 경우의 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다 곱하기로 2. 얘가 있고 없고 선택지 2개, 얘가 있고 없고 선택지 2개, 얘가 있고 없고 선택지 2개, 얘가 있고 없고 2개,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라,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잘 생각해 봐. 만약에 이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얘기를 해볼게. 자, 전체 개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시오 했는데 1과 2를 무조건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세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될까? 1과 2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얘는 세지 말고 나머지 애들한테서 뭐 하면 돼? 있고 없고를 하면 되지. 그치? 나머지 애들에서 있고 없고를 하면 되지.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나오겠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녀석이 있고 없고니까 2의 4제곱개 나오겠죠. 이해돼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1과 2는 가지면서 6은 또 없어야 된대. 6은 또 없어야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하래. 그럼 또 뭐 하면 돼? 얘도 안 세버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1과 2와 6을 그냥 아예 다 안 세고 3이 있고 없고 4가 있고 없고 12가 있고 없고 하면 되니까 그때는 뭐 하면 돼? 2의 세제곱 하면 되죠. 맞죠? 요렇게 찾아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막 막연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념 이야기니까. 자, 요까지 하면은 딱 집합이 끝 아닌가? 오케이. 집합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몇 문제들 보고 집합 연산에 대한 거를 좀 해보자. 그리고 집합 연산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그 전에 했던 우리 확률 있지? 확률. 이제 확률 얘기를 또 조금 다르게 또 해볼 수 있어. 그거는 요게 끝나고 나면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가볍게 볼게요. 123쪽에 1번부터. 자, 집합의 뜻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거를 골라라 라고 하면 뭐 필수 1번이야. 애매한 선택지 말고 명확한 기준이라고 했죠. 네, 1번 키가 작다. 주관적이고요. 예쁘다. 너무 주관적이고요. 혈액형이 B형. 객관적이죠. 네, 혈액형이 B형.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키가 170에 가까운은 또 뭐야? 그것도 주관적이잖아. 그치? 가깝다. 이것도 아니고 3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네, 객관적인 주권이니까 3번과 5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자, 4의 양수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하고 8의 양수의 약수 집합을 B라고 할 때 옳은 걸 찾아라. 자, 4의 양수 배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4, 8, 10이 나갈 거야. 맞아? 그죠? 근데 1이 A의 원소냐라고 하면 아니지. 당연히 1 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8의 양의 양수 집합을 B라고 했으니까 양의 양수면 1, 2, 4, 8 이렇게 가능할 건데 2가 B의 원소가 맞지? 그치? 그래서 2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고, 5는 안 들어가죠. 5는 8의 약수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6이 A의 원소냐? 4의 양의 양수 집합이라고 했는데 6이 A에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 양의 배수라고 했을 때 4, 8도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양의 분수 곱해서 나오는 것들도 들어갈 수 있지. 맞아, 아니야. 4 뭐야? 응? 이건 뭔 소리야? 이렇게 문제 오류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거 4번 아니지?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아, 8이 아니다가 있구나. 5번부터 보면은 8이 B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8의 약수니까 8도 원소인 거 맞지? 자, 5번이 아닌데, 자, 6이 지금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 그 얘기구나. 저거 알지? 약수랑 배수에서 그 약수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알아요? 네. 약수. 뭐야? 그 뭐지? 자연수를 곱하면 그 수가 되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같은 맥락이긴 하지. 약수를 찾아라고 할 때 분수나 소수가 약수가 될 수 있나 없나? 안 되죠. 그치? 그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게 조건에 들어가지, 약수할 때. 그치? 그래서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이 A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 아니지. 그리고 그거는 알아? 요것도, 요거 이 덤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3-1에서 소수 부분 찾는 거 했었을 건데, 기억나요? 요 소수 부분의 조건이 뭐야? 이거 혹시 기억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소수 부분에서 소수의 어떤 제약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소수가 될 수 있는 애 누구야?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애. 분수.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4.2라고 했을 때 이거 소수 부분 얼마야? 0.2. 0.2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아니? 마이너스 4.2. 아, 2.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돼요? 2. 이게 지금 모르는구나. 여기에서 소수라고 하는 거는 1과 0 사이야.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나누면 마이너스 5가 정수 부분이고 더하기 0.8이 소수 부분인 겁니다. 이거 3-1에서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그럼 너 어떻게 풀었어, 그거? 문제 없었는데. 있어요. 진짜 안 배웠는데. 너의 안 배우는 데를 난 믿지 않아. 좀 더 배웠다. 알겠지? 이게 음수가 있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0.2잖아, 이게 사실. 그치? 이 단위가 없다고, 소수 안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여기를 정수를 하나를 더 떼온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내고 플러스 이게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겠지? 네. 요 범위가 요렇게 잡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본 수체계 얘기라서 안 배웠을 리가. 진짜 안 배웠는데?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맞아, 그게 그거야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낯설면 안 되는데.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정도는 돼야 배웠었는데 까먹었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하지. 배운 적 없는 데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조금. 진짜 배웠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죠?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는 다 중등에서 나오는 개념 얘기들이라서 이제 고등에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설명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복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집합의 표현 방법이랍니다.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거는 조건 제시법으로 하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온 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하랍니다. 자, 1번 보면 원소가 1, 2, 50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조건 제시로 하면 뭐 요렇게 되겠지. 저거 10의 약수니까 자, 집합규호 쓴 다음에
자, x라는 녀석은 x에 조건 붙여줍니다. x는 10의 약수, 이렇게. 그러면 굳이 원소를 써주지 않아도 나는 이 안에 10의 약수들이 들어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이제 맞네. 이것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네. 이제 고등 내용이니까 양의 약수다. 이 말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양의 약수, 양의 배수. 그것까지도 해줘야지. 음의 배수, 음의 약수. 아, 이거는 음의 약수로 여러분들이 할 리는 없어요. 근데 구분은 해줘야 돼요, 이제. 수체계를 다 하니까. 개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의미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구분 지어줘야 돼요. 양의 약수, 양의 배수. 근데 여러분들이 음의 배수는 다룰 일이 있어도 음의 약수를 다룰 일은 음의 약수를 할 일은 없지 않나? 없을 거야. 네, 명시는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뉘앙스로 살펴보면 되고. 그 2번은 보면은 3, 6, 9, 12 이렇게 쭉 나가니까 3의 배수인데, 3의 무슨 배수냐? 양의 배수다. 조건 제시법 하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3번에 x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뭐 2, 4, 6, 8, 10, 12. 14보다 작다 그러니까 14 안 들어갈 거고.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밑에 것까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 4번에 보면 나오는 거. 자, 저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 자, 조건제시법으로 줬어요. 어떻게 줬냐? B라는 집합인데, B라는 집합은 뭐라고 돼 있어? X 더하기 Y래. 그리고 바가 있단 말이야. 그럼 X 더하기 Y를 한 게 얘의 원소다 소리야. 그럼 X는 뭐고 Y는 뭔데에 대한 조건이 뒤에 오는 거고. 이해되겠니? 자, 뭐라고 써있어요? X는 A의 원소래. 그리고 Y도 A의 원소래. 아, 그럼 X랑 Y 다 A의 원소인데 그 원소들끼리 더해서 만들어 나온 값들이 뭐야? 얘의 원소다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저 말의 해석이? 아니요. X 더하기 Y가 얘의 원소라고. 근데 X랑 Y가 어떤 애야? 그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럼 내가 A집합이 뭐라고 돼 있니? 위에 A집합의 원소가 뭐뭐 있어요? 0과 1과 2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하나는 X, 하나는 Y 한 다음에 더해서 나온 결과값이 B의 집합이다 이거야. 그럼 0, 0 더하면 0이니까 0 가능하죠? 맞지? 그 다음에 0, 1 더하면 1 나올 테니까 1도 가능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X가 0이고 Y가 2다 하면 더하면 3 나오니까 3 가능한가? 아, 0, 2니까. 2 가능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이고 Y가 0인 거 더하면 1이니까 뭐 굳이 더 안 써줘도 되는 거고. X가 1, Y가 1이면 더하면 2인데 2 이미 있으니까 안 써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 Y가 2면 더하면 3이니까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또 뭐 해? 다음 스텝으로 X가 2, Y가 0. 2니까 더 안 써도 되고요. X가 2고 Y가 1, 3인데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X, Y 둘 다 2인 경우 하면 4 나오니까 4까지 써주면 아, 이게 B의 원소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막연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C라는 원소가 있어요. C라는 집합이 있어요. C라는 집합은 보니까 어떤 애가 원소래? 아, X랑 Y 곱한 게 원소래. 근데 X는 뭐야? 조건이? X가 A의 원소고요. Y도 A의 원소랍니다. 아, 그럼 A의 원소들끼리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C집합이구나 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씩 곱해보면 이제 0 나올 거고, 뭐 X가 0이면 다 0이니까 Y, 그치? 그 다음에 1 곱하기 1에서 나올 수 있는 1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에서 나올 수 있는 2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서 나올 수 있는 4도 가능할 거고, 요렇게가 이제 C집합의 원소가 되겠지. 어떻게 읽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할 줄 알면 네,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125 가시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인데 네, 저거는 네, 잘 찾아보시고요. 무한집합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좀 봅시다. 6번에
자, n이 이제 개수 세라는 거고요. 집합에 0 들어있는 거, 저거를 개수를 세라는 건데, 저거는 0이라는 원소 하나 있는 거잖아. 맞지? 착각하면 안 돼. 이 집합 안에 0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n,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라고 하면 한 개 있는 거야, 이거. 맞지? 0도 원소잖아. 그럼 이 표현의 다른 말이 뭐야? 진짜 집합이 원소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야? 공집합인 거야. 그래서 공집합의 개수를 세라 이러면 뭐야? 이러면 없는 거지, 원소 0개. 이거는 원소가 있는 거고요. 원소가 없는 집합은 공집합으로 표시하기로 한 거니까 이 형태여야지 없는 겁니다, 원소가. 자, 그러면 2번에 자, 공집합과 원소, 그 집합 안에 공집합과 3이 이렇게 들어있어, 원소로 들어있잖아. 그럼 원소의 개수는 뭐야, 이거? 2개인 거야. 공집합과 집합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집합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공집합도 거기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다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공집합을 좀 잘 해놔야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2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3번에 0과 1과 2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저거는 3개지, 원소 3개? 3번 원소 3개고, 오른쪽에 집합에 1과 2가 있는 거, 원소 2개니까 빼면 1개인 거 맞고요. 맞지? 자, 그럼 4번 보기는 3이 있는 집합 개수랑 5가 있는 집합 개수 둘 다 똑같이 1개지. 그치? 개수는 똑같이 1개잖아. 맞죠? 그래서 4번은 뭐 저게 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자, 요 표현이야. 지금 5번 보기를 보면 0이 들어있고 집합 기호가 있어. 그거는 원소가 1개 있는 거고요. 두 번째에 n에다가 바로 공집합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 집합 기호 있어, 없어? 집합 기호 있어, 없어? 없죠? 저러면 원소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바로 옆에 집합 기호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야? 그건 또 원소로 존재하는 거니까 1개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 표현과 지금 요 표현과 요 표현이 다른 거라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하면 0개고요. 공집합이 들어있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 공집합 하나 들어있으니까 1개가 된다고. 알겠지? 요 맥락의 차이야. 요 2개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 자, 집합 안에 0과 1 들어있는 거 2개 있으니까요. 1개, 0개, 1개, 2개 더하니까 4개 해서 4 나와야지 맞는 얘기지. 요 맥락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131쪽 가볼까?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울고 싶다. 자, 141쪽에 7번 보시면 집합기호, 원소랑 부분집합기호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집합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집합 안에 집합이 또 들어가 있는데 자, 뭐 헷갈릴만 하지만 안 헷갈릴 수도 있고, 자, 여기 집합 안에 공집합이랑 1이랑 2가 있고 또 그 안에 집합으로 해서 1과 2가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도 A라는 집합의 뭐란 소리? 원소란 소리지. 집합 자체가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저 공집합 자체도 뭐야? 이게 요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도 원소라고 했죠.
그럼 자, 저기 1번에 공집합이 A의 원소냐라고 하면 저거는 맞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저거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 써줄게. 1번. 공집합이 A의 원소냐라고 하면 이거 맞는 얘기고요. 원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집합 기호를 썼어. 그 다음에 그 안에 공집합을 넣었어. 그럼 이 공집합이 들어있는 요 집합은 문제에서 준 거 뭐야? 요 기호는 A의 부분 집합이냐예요. 이게 부분 집합 기호. 근데 원소잖아. 원소 하나 잘라서 툭 떼냈으니까 얘 당연히 부분 집합인 거 맞지? 그치? 부분 집합인 거 맞습니다.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1이 들어있는 요 집합은 A의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 집합 기호가 없었으면 1이 A의 원소냐라고 하면 그거 맞는 얘기야. 그치? 근데 집합 1이 A의 원소냐? 그거 아니지. 원소냐라고 물어보면 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 되는데 집합 1은 있어 없어? 이 원소 안에 없잖아. 그치? 집합 1은 없잖아. 그러면 아닌 거야. 얘는 아닌 거야. 근데 이걸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으면 뭐야? 그건 맞는 얘기지. 그치?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보기를 보시면 그럼 집합 1, 2, 그치? 저거 물어볼 거야. 집합 1, 2는 그러면 A의 원소냐? 맞잖아. 집합 1, 2가 들어있잖아. 원소로. 맞지? 요거는 그럼 맞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5번에 집합 1, 2가 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봤어.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물어본 거야. 얘. 요 원소 1이랑 2가 들어있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냐 이겁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럼 얘를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합 하나 더 씌워야지. 요렇게 씌우면은 얘에 대한 거 물어본 거야. 집합 1, 2가 그 집합 1, 2를 갖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그럼 맞잖아. 이게 원소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없는 거 물어본 거는 이게 착각할까봐 얘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요 원소 두 개 갖고 만든 이 집합이 부분 집합이냐 물어본 거야. 얘 아니야. 얘 없는 거야 여기. 알겠지? 요거 그러니까 논리 문제야 이게. 잘 따져야 돼요. 근데 뭐 어감 차이는 알겠지? 그러면 아까 요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집합 1이 원소냐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근데 집합 1이랑 2가 있는데, 여기 잘라갖고 집합 1만 보고 원소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원소를 또 쪼개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여기까지 해가지고 원소다라고 처리를 해놓은 거잖아. 이걸 임의로 툭 잘라가지고 얘를 또 나누고, 이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줬었으면 모를까? 이해하겠지? 네. 만약에 이런 걸 만들고 싶었으면 요 집합 안에 요거까지 있었으면 돼. 집합 1과 집합 2 또한 여기에 원소다.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 맞는 말.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학 과정의 집합론이라는 게 있는데 나름 재밌기도 하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 좀 나는 집합론 좀 화딱지 나는 것들도 좀 있었어. 하다가 뭔 소리야? 약간 이러면서 재미는 있는데 좀 머리가 또 아프고. 내가 주말에 이제 아는 원래 한 10년 정도 알고 지낸 이제 형님 만나러 이제 서울에 갔다가 왔는데 그 형님 여자친구분하고 뭐 친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넷이서 봤어요. 이렇게 넷이서 봤는데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형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어. 사귄 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넷이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일 하세요 해갖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얘기가 서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뭐 수업하세요라고 물어보길래 이제 애들 뭐 공수 지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또래 때나 지금 여러분 때 이거를 공통 수학이라고 부르고 그 고1 수학이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 10가나였던 때도 있고 10가 10나였던 때도 있고 수1, 수2였던 때도 있고 뭐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거기가. 그럼 이제 우리가 줄여서 지금 공수라고 부르잖아. 공수 1, 2 이렇게 부르죠. 이게 공통 수학 1, 2잖아. 근데 이제 대학 가면 배우는 게 공업 수학이 있거든. 공업 수학 1, 2가 있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 공수라고 불렀었어. 그래갖고 지금 공수 2 하는 애들도 있고 공수 1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눈이 뒤집어진 거야. 공업 수학을 한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맞다. 나도 이제 기억이 난 거지. 맞다. 그거 알고 지금 고1 수학이 이름 바뀌었다고. 근데 그분도 거기 분들도 이과생이어가지고 이과가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입니다. 대학 가면 1학년 1학기 때 공학수학 1 공학수학 1 2학기 때 이제 공학수학 2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수학이 뭐냐면 여러분들 활용 문제 풀죠. 활용 문제 방정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 그거 하면 막 뭐 기차니 뭐니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거에 이제 대학 버전이라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활용해봤자 나오는 게 제한적이잖아. 소금물, 그게 농도, 그 다음 거속시, 뭐 일, 또 뭐 있니? 이자율, 뭐 할인율, 뭐 이런 거 몇 개 정해져 있죠. 나오는 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게 어차피 다 타과목에 있는 교과 내용이란 말이야. 그것만 나오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 이게 풀리는 거야. 모든 공학에서 쓰이는 그 활용에 대한 공식들이 이렇게 돼 있어. 요 페이지가 개념이야. 뭐 예를 들어 사진기 조리개에 뭐 빛에 들어오는 양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써 있어. 그럼 여기에 설명이 있고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면 다음 설명이 있고 다음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 설명, 여기 공식 이거야. 공식이 한 페이지고요? 응. 그러면은 이제 밑에 연습 문제 하나씩 있고. 근데 이게 200페이지 조금 더 될 겁니다. 200 몇십 페이지 정도 될 건데 그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공식이야. 한 학기가. 그럼 그거의 절반이 중간고사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계산기를 쓸 수 있어. 공학용 계산기 있죠. 공학용 계산기라고 있어요. 그냥 일반 계산기 말고 공학용 계산기라고 있어. 조금 더 할 내용이 많은, 기능이 많은. 그럼 거기에 뭘 하냐면 거기가 매크로가 가능해. 그 매크로라는 건 뭐야? 내가 공식을 뭐 예를 들어 1번 공식은 fx, y에 더하기 2x 뭐 마이너스 3y에 뭐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 예를 들어 여기에다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 이걸 저장을 해. 1번 매크로에다가 이런 걸 저장을 해.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공식 쓰는 문제였네 하면 1번 공식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값을 딱딱딱딱딱 넣으면 는 하면 답이 탁 나오는 거야. 쉬울 것 같지?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 내가 25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죠. 중간고사 범위가 그게 반이라고 하면 100페이지쯤 된다 생각하고 그럼 공식이 한 50개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다 못 외우니까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몇 번 공식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일까? 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경우의 수가 50가지라고. 최소. 그러니까 식을 50개를 저장을 해놔도 이거 몇 번씩 갖고 와야지 라고 하는 거에서 막히는 거야. 그걸 외워야지. 그게 공학수학입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억이 안 나서. 철저하게 암기 과목이지,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외워서 푼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고등과정까지 니네가 수능 보는 데까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게 암기식 수학이야. 방금 내가 얘기한. 정말 공식을 다 외우고 이게 몇 번 공식이랑 맞는 거지? 이거 하는 거. 퍼즐 맞추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암기 시험인데 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과를 갈 테니까 보통 수학을 뭐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이공계를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겪게 될 미래다 미래. 재밌어. 근데 또 대학 생활 하면서 이런 거 하면 또 그 같은 동기 애들이랑 과방에서 씨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식 보면은 이제 토 나온다고. 지금은 다항식밖에 없잖아. 나중에 막 무슨 2의 x제곱부터 해가지고 2의 x제곱 사인 2의 사인 사인 x의 절대값 들어간 거에 더하기 뭐 이딴 거 이제 하기 시작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돼. 절대값 들어갔으면 거듭제곱이 의미돼 있어. 음수가 돼. 거듭제곱? 거듭제곱이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알고 싶은 건가? 요게 2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고요. 지수함수니까 거기다가 sin x의 x 절대값 한 걸 더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sin x를 절대값을 한다라고 하면 sin x 그래프가 근데 이건 결과값이 아니라 x에다 절대값 씌운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뭐 이제 그려질 건데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사실상은 뭐 요런 느낌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 함수를 더해라 그럼 그래프가 조금 모양이 기괴해지겠죠? 합치는 거예요? 이 함수값들을 다 더하는 건데 이 함수값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재밌어. 막상 해보면 재밌어. 이것까진 고등 내용이야. 이것까진 요 EX 지수함수 하면 이것까진 고등 내용이니까. 네. 재밌어요. 하면 돼. 그 공수2 끝나고 대수할 거잖아. 대수할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겁니다. 머지 않았어요. 조만간 할 거예요. 재미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잖아. 그러면 그때 공통으로 1학년 때 또 이것도 해. 아까 그 공학수학도 하지만 대학 미적분 1, 2를 합니다. 미적분을 또 이제 1학기 때, 2학기 때 또 하는데 이 수업을 들어가면 무조건 교수님이 딱 첫 시간, 조교나 교수님이 첫 시간에 보여주는 게 있어. 하트 모양 그래프. 삼각함수를 잘 만들면 이런 하트 모양 그래프가 또 나와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좀 둥그스름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의 그래프가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줄 거야. 나중에 가서 한번 봐봐. 이거 안 하는데 없을 거야. 얘들아 수학이 참 아름답지 않니? 이러면서 또 막 이런 거 할 거야 교수님. 어느 학교를 가든 아마 할 겁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라서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학 프로그램 같은 것도 수학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 매스메티카? 뭐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재밌어요. 또 대학 가서 수학하면. 근데 이제 어려운 건 그거지. 대학 수학의 어려운 점. 너를 가르쳐줄 학원이 없다. 그때부터는 뭐야 이제? 진짜 찐으로 혼자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거지. 요새는 대학생들도 과외를 받긴 받더라고. 근데 조금 의문이긴 해. 대학생까지 돼서 과외를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재밌어.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느낄 거야. 와, 고등학교 수능이 어렵긴 했는데 수능까지의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정말 잘 돼 있구나를 대학 가면 느껴. 대학교 가서 이제 교수님이 수업하는 원서, 이제 책들이 있을 거야. 전공책. 이제 그런 거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런 고등 교과서처럼 친절하지 않아요. 책이. 설명이 미흡해. 이렇게 친절하게 막 예제, 유제, 연습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꼴랑 개념 하나 있고 밑에 문제 띡띡 예제 2개 있으면서 시험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나오지. 유형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유형이 어딨어 대학 수학에.
대학 수학의 유형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상대적으로 느낄 거야. 지금 고등학교 수능까지가 생각보다 쉬운 공부였구나라는 게. 그래서 되게 잘 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 수능까지의 여러분들이 책들이 진짜 잘 되는 거야. 잘 돼 있고 다양하고 또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대학 수학하면 이제 깔끔하지 않아. 모든 숫자들을 다 하니까. 계산하면서도 욕 나와. 계산도 일단 머리로 하기 힘들죠. 식이 워낙 길어지니까.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도. 계산기가 의미가 없어. 계산기가 의미가 없어. 그 계산기가 의미가 있는 거 아까 그거밖에 없다니까. 공학수학 하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 재밌다.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갔을 때 소감이 궁금하다. 나중에 대학 가면 소감 한번 알려줘.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 되죠? 네, 8번 볼 건데, 두 집합,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려면 지금 A가 1은 들어있어, 원소가. 근데 B에 보니까 원소가 3이 있잖아. 저 3이 A에도 있어야지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저 A 더하기 2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부분 집합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B는 또 뭘 갖고 있어야 돼? 1도 갖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지금 A가 1을 갖고 있고 A 더하기 얼마? 2를 갖고 있고, 자, B는 3을 갖고 있고 A 제곱 더하기 2와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이 있는데,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요 1을 얘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요 3을 또 얘가 갖고 있어야 서로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얘가 3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일단 A 더하기 2가 그러면 A 더하기 2가 3이다 라고 하면 A가 1이어야 된다, 뭐 요런 얘기도 가능할 거고. 근데 또 다른 경우들은 뭐가 있어? 얘가 이런 녀석들과 같은 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A에 3이 없어도 여기에 다른 녀석들이, 여기가 3개잖아, 3개. 이 중에 2개를 얘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B는 무조건 1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눠보는 겁니다. 얘가 1일 때와 얘가 1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요 소리야. 자, 그러면은 봤을 때 A제곱 더하기 2가 1이려면, 근데 이 조건이 써 있을 건데, 실수 A라고 했으니까 이건 가능해, 안 해? 이거 불가능이지. 실수 A라고 했으니까. 그럼 A 더하기 1, 얘가 1인가? 1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A가 0인가가 결정이 되죠. 그치? A가 0이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과 2와 1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A는 부분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1과 A 더하기 2니까 2로 겹쳤네. 그치? 3이 아니라 2가 겹치는 것도 가능하다, 요 얘기지. 대신에 요 1을 아까 얘 B가 갖고 있었으면 되니까 요 형태를 가지고 지금 부분 집합이 됐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 집합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그럼 0이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고, 자, 그 밑에 거 서로 같은 집합은 둘이 완벽히 동일해야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같은 집합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2와 A제곱 더하기 2A가 들어있는 거고, B라는 녀석은
3과 a제곱 마이너스 3a가 들어있대. 자, 근데 이 집합이 두 개가 완벽히 같으려면, 얘처럼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완벽히 같으려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지. 요 마이너스 2가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요, 요 3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죠. 그치? 그렇게 완벽히 똑같아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2a 얘가 3이다 요거고, a제곱 마이너스 3a 얘가 마이너스 2다 요게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 0이려면 여기에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이거나 하면 되나?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a 값은 뭐가 가능해? 1이거나 2거나 가능하겠지. 자,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지 결과가 같게 나올 테니까 a는 1이면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두 집합을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번 볼까? 자, 특정한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요건데 133쪽이에요. 자, A가 3, 4, 5, 6, 7. 자, 요걸 원소로 갖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과 6은 없어야 된답니다. 부분 집합인데 5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3과 6은 없어야 된대요.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여기 뒤에는 이제 상관없고.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 5는 있어야 되니까 빼고, 3과 6은 없어야 되니까 빼고, 그럼 나머지 4와 7이 어떻게 돼야 돼? 있고 없고가 되지. 그치? 있고 없고가 지금 두 종류 되는 거니까 이거의 개수는 4와 7이 있고 없고 해서 4개 될 거다. 이해되죠? 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럼 집합 2의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져야 됐네. 그러면 우리 확률 때 했잖아. 적어도 한 개를 가져야 돼. 그럼 이거의 정반대되는 케이스는 뭐야? 홀수가 아예 없는 것만 제외해주면 되죠. 자, 전체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있고 없고가 5개 있으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홀수가 지금 3이랑 5인데 얘네가 아예 없는 거 생각하면 이제 뭐야? 7도 홀수네. 그럼 4랑 6만 있고 없고 가지고 빼주면 되지. 그러면 2의 4제곱개, 2의 제곱개 빼주면 되나? 그치? 그러면 전체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네, 28개 되겠다. 그 얘기지. 그죠? 할만하죠? 집합은 할만할 겁니다. 옛날에 이 집합이 10가나 시절에 제일 앞에 있었어. 1단원이 집합이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었다 그랬잖아. 중학교 때도 있고 고1 첫 수학 제일 앞에 나오던 게 집합이야. 그래서 우리 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애들이 이제 수학이 집합만 새까매. 그 말이 뭐야?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의 정석을 샀어. 공부를 하려고. 집합만 공부하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 앞에 집합만 새까맣다 막 그 얘기 많이 했거든. 뒤에는 새 책이고. 근데 집합이 이제 공수2 중간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여기만 새까말 일은 없겠지. 우리 때는 그게 하나의 밈이었어요. 집합만 새까맣다고. 자, 그래서 여기 뒤에까지 해서 136쪽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